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현대 투싼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유지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이 비교는 단순히 유지비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지 두 모델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투싼 하이브리드를 유지비만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옵션 구성을 보면요, 두 차량 모두 모던부터 인스퍼레이션 트림까지 세 가지 트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던은 422만원, 프리미엄은 432만원, 인스퍼레이션은 312만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오늘 비교는 이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정해서 비교를 할 거고요. 제가 비교를 위해서 선택한 옵션은 플래티넘 옵션과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입니다. 가솔린 모델의 이 선택 옵션 구성으로 했을 때 가격은 3,396만원이고요.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을 같은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가격은 3,737만원입니다. 341만원이 더 비싸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똑같이 플래티넘 선택 옵션인데 가솔린은 3고 하이브리드는 4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하이브리드가 한 단계가 높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플래티넘 3 옵션 안에는 서라운드 뷰, 보스 사운드, 후측방 모니터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플래티넘 4 옵션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옵션을 모두 포함하고 추가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도 더 비싼 거고요. 이 플래티넘 4가 투싼 디젤도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투싼 가솔린 빼고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에서 플래티넘을 선택했을 때는 4등급으로 선택이 되고요. 이게 차등을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가솔린 모델은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금 차이를 보면 투싼 가솔린과 투싼 하이브리드가 배기량이 1.6 배기량으로 똑같습니다. 아쉽게도 투싼은 동급이기 때문에 유류비 빼고는 유지비 면에서는 거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차량의 자동차 세금을 보면 1년 차엔 29만원이고요. 3년 차부터는 감면을 시작을 해서 5년 차 때는 25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면 폭은 14,000원 정도가 되고요. 1년 차와 5년 차 세금을 비교했을 때는 4만원 정도 더 저렴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요, 136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보면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공장가의 7%인데 원래대로 따지면 투싼 하이브리드가 341만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더 높아야 맞지만 투싼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차량이라서 40만원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싼 하이브리드가 26만원 정도 취등록세가 더 저렴해서 201만원의 취등록세가 나오고요. 이 취등록세는 2021년에는 40만원 감면인데 작년까지는 90만원 감면이었어요. 내년에는 취등록세 감면이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그 점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투싼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 분들은 개이득 상황이었죠. 보험료를 보면요, 자동차 보험료는 최초 가입 기준과 기존에 보험을 쓰고 계셨던 분으로 나눠서 견적을 냈고요. 이 금액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험의 정확한 금액보다는 두 차량의 보험료 차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 산출 기준은 만 30세 이상 기준으로 봤고요. 대물은 10억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투싼 가솔린과 투싼 하이브리드의 보험료는요, 투싼 하이브리드가 최초 가입일 때 11만원, 기존 가입일 때 9만원이 더 비쌉니다. 세금은 똑같은데 자동차 보험료는 투싼 하이브리드가 더 높은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이 투싼 하이브리드를 유지비만 가지고 선택을 하기에 좀 꺼려지게 만드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험료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차량들의 유지비를 계산을 했는데 투싼보다 비싼 차량들보다 보험료가 높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료는 차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비싼 게 아닙니다. 차량의 사고율에 따라서 그 차량의 보험 등급이 정해지고요. 투싼은 주로 운행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낮고 사고율이 높은 차량에 속합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나 소렌토 이런 차량들보다는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차값은 팰리세이드나 소렌토가 높지만 보험료만 봤을 때는 자동차 운행 연령대가 낮고 사고율이 높은 투싼이 더 비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보험이 비싼 차량들을 꼽아보면 아반떼, K3, K5, 투싼, 이렇게 젊은 연령대에 인기가 많은 차량들이 보험료가 비싸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비를 보면 투싼 가솔린은 이륜 19인치 기준으로 12km, 투싼 하이브리드는 이륜 18인치 기준으로 16.2km의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연비를 바탕으로 기름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 계산은 촬영일자 기준 한국석유공사를 참고를 했고요. 현재 휘발유 시세는 1,440
340원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비싼 편이죠. 투싼 가솔린과 투싼 하이브리드의 기름값 차이는 1년에 5천 주행했을 때 15만원, 1년에 1만 주행했을 때 31만원, 1년에 1만 5천 주행했을 때 46만원이 투싼 하이브리드가 더 저렴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운행이 늘어날수록 절약할 수 있는 기름값의 폭은 크고요. 그리고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복합연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운행 상황에 따라서 실연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내주행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투싼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더 잘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자동차 가격을 포함한 5년치 운행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에는 저공해 차량 혜택은 제외를 했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1년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외를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 가격은 341만원이 더 비싸고요. 자동차세는 동일하고요. 취등록세는 26만원이 더 저렴합니다. 보험료는 58만원이 더 비싸고요.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233만원이 더 저렴합니다. 이 비용을 합계를 내서 보면 투싼 하이브리드와 투싼 가솔린의 가격 차이는 139만원이 투싼 하이브리드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1년에 1만 5천 주행하시는 분들은 투싼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게 되면 적어도 5년 내에는 본전을 뽑는 게 불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보험료는 신규 가입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기존 보험을 쓰고 계셨던 분들로 계산을 하면 139만원이 아니라 129만원 정도 투싼 하이브리드가 더 쓸 것 같아요.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 결과를 보신 분들은 도대체 본전을 뽑으려면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 그리고 내가 최소 운행하는 거리가 얼마나 돼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키로수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투싼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후에 손익 구간을 넘으려면 1년에 1만 주행하시는 분들은 14년에서 15년이 걸리고요. 1년에 1만 5천 주행하시는 분들은 8년에서 9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1년에 2만 주행하시는 분들은 5년에서 6년이면 투싼 하이브리드의 본전을 뽑는 게 가능하고요. 나는 시내 주행만 하기 때문에 실연비는 훨씬 더 잘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1년에 1만 5천 킬로는 주행을 하셔야 5년이나 6년 뒤에는 유지비에 대한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투싼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이 배기량이 똑같아서 자동차세가 똑같아요. 거기다가 보험료는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건 오직 기름값 뿐입니다. 그래서 주행 거리에 따라서 아낄 수 있는 편차 폭이 크니까 선택을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결론을 냈을 땐 유지비만 가지고 보면 투싼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려면 적어도 1년에 2만 킬로 이상 주행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뭐 유지비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속시 정숙성이나 아니면 높은 시스템 출력 때문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2만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